자, 6단원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로 다항함수라는 제목인데 이 다항함수라는 것은 함수식이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식, 2차식, x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다항식으로 포함되면 다 다항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주로 2차 함수를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1차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죠. 1차 함수 y ax 플러스 b 많이 본 겁니다. 여러분 잊어먹은 부분도 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a, y절편이 b다. 이 기울기라는 건 어떤 개념이죠? 이 기울기라는 것은 x 값의 증가량, x 값의 증가량 왜 이렇게 안 나와? 분의 y 값의 증가량. x에 따라서 y가 변하잖아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1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화하냐 하는 개념이죠. x가 1에서 2까지 변했는데 y가 5에서 1로 변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음수가 됩니다. 자, y절편이 b다. 이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얘기합니다. x 대신에 0이 들어가면 y값이 b가 되니까 당연히 이 b, 상수항이 y절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x절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y 대신에 0 넣고 x값을 구하면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자, 이런 내용들 중학교 때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즉 기울기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a가 음수이면, 기울기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다. x값이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x값이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y는 얘는 뭐야? 증가하고, 잘못 넣었네. 얘는 뭐야? x값이 증가하면 y는 감소하죠. 그래서 x하고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것이고, x와 y가 따로 놀면, 즉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한다든지, x가 감소하는데 y는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울기는 음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상의 내용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던 1차 함수 그래프의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되시겠죠? 자, 2차 함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2차 함수 얘기도 역시 중학교 때 우리가 나왔던 것이죠. 언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중3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3학년 1학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원이 바로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이었죠. 자, 기본적인 그래프가 y a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변형이 되죠. 일단 기본이 되는 얘를 기본형이라고 하죠. 기본형. 그 다음에 이 기본형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원점을 꼭 시점으로 하고 y축을 축, 맞으면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고, 이게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이면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음수이면 위로 볼록. 뭐 다 아는 내용일 거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이 a 값이 아니라 a의 절대값이라는 거 유의하세요. 절대값이 크면은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폭이 이렇게 커집니다. 퍼져요, 옆으로. 절대값이라는 건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이제 작은 게 0인데, a가 0이면 그때는 이미 2차 함수가 아니죠. 자,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변형시켜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본형 그래프를 갖다가 말이죠,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킨 것이 바로 요 표준형 그래프입니다. 이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m, n이다.
얘는 원래 y 콜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방으로 n만큼 y축방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것인데 얘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m을 넣으면 되고요. y 대신에 y-n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n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2항을 해서 플러스 n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만 보고 꼭지점이 m,n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축의 방정식은 바로 좌우로 얼마나 움직였냐 하는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x equal m, 이것이 이것의 축의 방정식이죠. 원래 기본형은 y축이었는데, 즉 x equal 0이죠.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x equal m으로 변하게 된다. 역시 여러분이 이거 중3 때 많이 다뤄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표준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죠. 꼭지점 m,n 찍어서 거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죠. 자, 기억이 새록새록 나셔야 됩니다. 자, 이 표준형식을 말이죠,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그게 일반형이 돼요.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정리된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형태죠. 이 참수 y 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된 다항식 형태로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일반형이다. 그래서 이 일반형식을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식으로 바꾼다. 어떤 방법으로 바꿉니까? 완전제곱식 변형을 통해서 표준형식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런 형태 아닙니까?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말하자면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p가 되고 요 부분이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위에서는 우리가 이제 꼭지점 좌표, 이것은 m,n이라고 했군요. pq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pq를 많이 썼죠. mn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걸 pq라는 문자를 많이 썼습니다. 얘가 p고 얘가 이제 q가 되는 거죠. 그 x축의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꼭지점의 x좌표가 되니까 요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형식은 반드시 표준 형식으로 바꾸어 줘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역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것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유도할 때도 썼지만 2차 함수에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 내용이 우리가 중3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의 내용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복습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예습보다 수학은 복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참수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 참수의 식을 구하는 요령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왜냐하면 표준형이라는 게 뭐예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 이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 그래프의 x절편을 말해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x절편이 하나만 생기겠지만 포물선은 두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죠. 물론. 그리고 이렇게 싹 접해서 하나만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두 개의 교점이 주어질 때, 즉 x절편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우리가 2차 함수식을 구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요. 그럼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을 지나죠. 이 포물선이. 이 실제로 여기다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가. 그럼 이거 0이 돼서 이 등식이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을 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a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알파 베타를 x절편으로 갔더라도 뭐 다른 모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거 상당히 드문 경우죠. 많은 경우는 뭐 위에 두 가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고, 이건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 표준형이나 이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형이라고 하거든요. 인수분해형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형으로 구하는 것이 좀 편하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형은 말하자면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쉽습니다. 연립방정식. 그래서 세 점의 좌표가 그냥 주어지면, 그러니까 그 점이 뭐 x 절편이라든지 아니면은 꼭지점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점이 아닌 그냥 뭐 일반적인 세 점이 주어지면 그냥 일반형으로 접근을 해서 계수 A, B, C를 구하는 걸로 목표를 삼으면 됩니다. 역시 이 내용도 우리가 중3 때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한 10분에 걸쳐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잘 안되는 부분은 중학교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특강으로 절대값 기호,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별도의 강의로 따로 만들겠습니다. 특강을 만들겠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그 내용을 다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일로 넘어와도 좋고, 그걸 대충 아는 분들은 바로 필수 예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필수 예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되는 사람들은 특강을 따로 보고 돌아오세요.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참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1참수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직선 얘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해라. 지금 이 1차식의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정확하게 y절편이 얼마다 x절편이 얼마다를 알려주지 않았죠. 단지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려준 겁니다. 둘 다 음수네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방정식 형태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쓴 형태, 그걸 책에서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보통 이제 일반형이라고 쓰는데 좀 표현이 다릅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그 표현형에 관해서는 1, 2차 함수의 표현형이라고 하는 특강을 좀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일단 얘를 앞에서 우리가 봤던 형태로 고쳐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x 플러스 b 형태 아까 있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x에 관한 1차식으로 y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고요. 그죠? 얘가 y절편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의할 것은 여기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럼 기울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있죠. 예?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감소,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래프가 증가.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다, 양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y절편은 어떻습니까? y절편 역시 음수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똑같이 없다고 생각하면 a하고 b는 뭐야? b분의 a는 양수죠. 따라서 a하고 b는 같은 부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부호다.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음수기 때문에 b분의 c는 또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b하고 c도 또 역시 같은 부호인 거죠. 그래서 a, b, c가 다 같은 부호가 돼야 됩니다. 그죠? b하고 a하고 같아야 되고 b하고 c하고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플러스거나 다 마이너스인 것, 그것만 가능한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a, b, c가 셋 다 플러스가 됐을 때 요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뭐 그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ay는 마이너스 cx 플러스 b다, 이렇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b. 하하,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A, B, C가 셋 다 양수인 거랑 셋 다 음수인 거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지금 없어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A분의 C라는 거 있고 A분의 B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A, B, C가 다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고 A, B, C가 다 마이너스여도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죠? 이 경우가 됐든 저 경우가 됐든 어쨌든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럼 결국 뭐예요? 요 직선은 말이야. 기울기가 음수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입니다.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 그걸 그려보면 개형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 따라서 얘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해라 그랬으니까 1사분면, 2사분면, 그리고 4사분면. 3사분면만 지나지 않죠. 그래서 답은 1, 2, 4, 4분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분면이 아니고 4분면이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되시죠? 자, 밑에 유제 해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은 2차 함수의 계수의 부호와 관련된 내용인데 좀 전에 1번에서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한 걸 공부를 했죠. 역시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금방 해볼 수 있습니다. 요 계수들의 부호를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A는 일단 뭐야? 2차 항의 계수는 이게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와 관계가 있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얘는 일단 양수입니다. 이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B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대칭축이잖아요. 이 대칭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칭축이 음수죠. 여기에 음수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음수라는 것은 얘는 양수란 얘기거든요. A하고 B가 부호가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A가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도 플러스죠. 그래서 B도 양수다. 자,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여기서 일반형에서 C는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Y절편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Y절편 음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A, B, C의 합은 얼마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F1을 의미합니다. 즉, X 대신에 1 집어넣었을 때 계수들의 합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냥 F1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F1이라는 것은 X가 1일 때의 Y값 아닙니까? 2분의 1일 때 0이 되고 2분의 1보다 오른쪽에선 양수, 왼쪽에선 음수값이 함수값으로 나오니까 1일 때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얘는 양수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 플러스 C 요거 4번이랑 비슷하지만 B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하면 얘는 F-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는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A-B 플러스 C가 되죠. C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F-1. 자, 마이너스 1은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2니까 한 요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쯤에서 쭉 내려가게 되겠죠. 함수값이. 그죠? 요 값을 마이너스 1을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1번서부터 5번까지 부호를 금방 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다 해봤을 거예요. 자, 그 밑에는 유제 하나 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이참수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였더니 점 2,4를 지난다. 자, 얘가 꼭 지자면 얘기는 아니고요. 이 그래프가 그걸 지난다는 건데, 자, 봅시다. y는 2x제곱에서, 즉 이 기본형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이걸 표준형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x-1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a 대입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a. 이렇게 표준형으로 변하게 되죠. 얘가 2,4라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x에다 2 넣고 y에다 4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4는 2 곱하기 1의 제곱이죠. 1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는 2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때 꼭지점의 좌표를 PQ로 했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PQ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1,a니까 1,2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P고 얘가 Q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x = k라고 그랬습니다.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꼭지점의 x 좌표를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x = 1. 이게 바로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 자, 그렇다면은 요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k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k는 p와 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 다 됐습니다. 자, P가 1이고 Q가 2고 K는 또 1이니까 다 더해서 합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딱 중학교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밑에 예제 해보시고 4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4번이요. 오른쪽 그림 같이 두 이차함수 예와 예의 그래프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날 때 두 상수 A, B 합을 구해라. 지금 본 말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지점 좌표 얼마입니까? 요 점의 좌표가 요걸 보고 알 수가 있죠. 꼭지점 좌표는 0, 마이너스 8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의 x절편을 우리가 또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x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양변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된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2입니다. 그럼 결국 요 포물선의 식이 지금 이건데 그게 2,0을 꼭지점으로 하니까 얘는 일단 a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b 값을 구했네요. b가 일단 2입니다. 하나 구했죠? a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요 식이 말이죠. 즉 얘가 0, 마이너스 8을 지난다고 우리가 좀 전에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0, 마이너스 8을 집어넣습니다. x에 0, y에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이거 성립한다 그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4a 이렇게 돼요.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 b가 2니까 두 개 더하면 그 합은 0이 되겠네요.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식을 알고 있는 포물선에서부터 정보를 하나씩 찾아 나가면 우리가 모르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밑에 유제 두 개 있는 거 풀어보시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역시 중학교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이 조건을 주고 이참수식을 구해라 그런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에 꼭지점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표준형으로 가져가야 되죠. 자,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야. 그렇다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y절편이 2다 라고 하는 건 뭐야?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한번 써보면 요 식이 성립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1이니까 결국 a-1이 2가 된다 하는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a가 얼마예요? 3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차함수식을 알게 된 겁니다. 앞에 3 가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그냥 쓰면 돼요. 이거 굳이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x축과의 교점이 이것이고 y절편이 4다.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게 바로 x절편을 의미하죠. 그래서 y좌표가 다 지금 0인 거 보이시죠? 그럼 1과 2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자, 2차의 개수는 우리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식을 씁니다. 이걸 인수분해 0이라고 하죠. 이때 y절편이 4라는 정보로부터 a값만 정하면 됩니다. 자, y절편이 4. 그럼 뭐 x 대신에 0 넣었을 때 y값, 그게 4라는 얘기죠. x 대신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a하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a가 됩니다. 그래서 a가 2인 거죠.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a가 2니까 여기다 그냥 그 2를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써줘야 되는 거겠죠? a만 구하면 또 안 되고. 자, 요것이 답이 돼요. 이것도 역시 다 전개해서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 점을 지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세 점을 지날 때는, 그쵸? 이렇게 일반형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점들을 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요 첫 번째 점부터 대입해 볼까요? y가 7이고 x가 지금 마이너스이니까 어떻게 돼요?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다. 이런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이렇게 되고 2, 3, 그럼 3, 여기는 2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4a 플러스 2b 플러스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면 a, b, c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세 개의 식 연립해서 구하는 거는 뭐 중학교 때 안 해봤을지도 모르는데 뭐 두 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일로 이 식에서 이 식을 변변 뺍시다. 그럼 어떻게 되면 C 지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뺄 걸 그랬나요? 뭐 마찬가지인데 아래에서 위로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9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3A 이쪽은 플러스 3B가 돼요. C는 없어지죠.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요거 없어지고 요건 3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이런 식이 나오죠. B-A가 마이너스 3이다 하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식을 또 뺍시다. 어떻게 뺄까요?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 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5가 되죠. 여기서 일로 빼면 여기서 일로 빼면 뭐야? 이거는 3A 이거는 플러스 B C는 역시 또 없어지네. 그러니까 C를 소거해서 문자 두 개짜리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 두 개를 갖다가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긴 뭡니까? B가 A-3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물론 뭐 변변 빼도 되고 그런데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5는 3A 그 다음에 B 대신에 A-3이다. 그러니까 4A가 8 4A가 8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입니까? A가 2입니다. A가 2가 나왔어요. 그러면 A가 2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B는 마이너스 1인 걸 알겠고 다시 여기다 이제 A, B, C 세 개 다 있는 식에다 집어넣어서 C를 구해주면 됩니다. 요거 1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럼 우리는 애초에 구하고자 했던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B, C를 거기다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접근했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형, 세 번째는 일반형으로 구했습니다. 자, 1, 2참수의 표현형이라는 특강 필요한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예제 6번부터는 절대값과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는 그런 식인데 그거는 특강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강도 꼭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